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세대는 이제 글로벌화가 이제 가능해지는 세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비쿼터스에 대한 얘기 우리가 했었는데 한번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 요즘 이슈죠. 4차 산업혁명. 옛날에는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으로 바뀌더라. 그러니까 수직적인 구조보다는 이제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연결하다 보니까 수평적인 협력의 체계가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의 연결을 통해서 비용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제 안 나가도 되죠. 미국에 안 가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회와 위협이 존재하는데, 그죠? 여기 보면은 기회와 위협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최종 목표는 뭐냐면은 우리만의 고유한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도 못 뺏기는. 그죠? 그런 것들을 어느 기업이 얼마만큼 잘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기업이 얼마만큼 존속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오는 겁니다. 유비쿼터스에 대한 내용은 잠깐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유비쿼터스에 대한 내용을. 이미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들었었는데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고 절반은 이제 처음 듣는 얘기니까 한번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옛날에는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까지는 이게 이슈였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막 붐을 일으키듯이 지금부터 15년 전, 거의 한 20년 전 되겠죠. 20년 전에는 어떤 게 이슈였냐면 유비쿼터스라는 게 이슈였었어요. 유비쿼터스.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4차 산업혁명하고 하는 얘기랑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계속 발전을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요즘 용어로 이제 바뀐 게 4차 산업혁명 또는 IoT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안에 IoT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유비쿼터스라는 용어인데 옛날에는 유비쿼터스 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자, 그러면 혁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레볼루션이잖아요. 그죠? 혁명이라는 거는 어떤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걸 우리가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죠? 완전히 뒤바뀌는 거를 혁명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농업혁명이 있죠. 농업혁명. 그래서 농업혁명은 큰 키가 뭐냐면은 키 이슈가 정착하는 거죠. 유목민에서 이제 옛날에는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농업혁명을 통해서. 이제는 밭에다 씨를 뿌리고 정착해야 되잖아요. 그럼 마을이 형성이 되고 군락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집단이 형성이 되고 도시가 형성이 되고 결국 국가가 형성이 되고 그죠?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업혁명이라는 게 하나의 큰 혁명으로 바뀐다는 거죠. 큰 혁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산업혁명을 이제 쪼개서 이제 요런 밑에 정보혁명, 유비쿼터스 혁명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부르기도 하고 여기서 아니면 이 안에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해서 제일 마지막에 4차 산업혁명 요즘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비쿼터스 혁명이고요. 정보혁명을 아마 3차 산업혁명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쪼개서 부르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하고 이제 구분해서 옛날에 썼던 방법인데 요즘은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틀 안에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정보혁명이 3차 산업혁명 안에 틀에 들어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산업혁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산업혁명은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동력을 취했는데 2차 산업혁명에는 뭐예요? 사람이 동력을 만들어냈죠. 뭘로? 전기기관으로. 전기기관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전기라는 걸 이용을 해서 시도 때도 없이 공장을 돌려서 물건을 만들 수가 있죠. 그죠? 옛날에는 말을 이용해서 말 타고 다니든가 걸어 다니든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라는 에너지를 이용한 새로운 어떤 기계 장치가 만들어지면서 동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동력을 자연스럽게 얻은 게 아니고 뭐예요? 지금은 내가 만들어내잖아요, 동력을.
그게 큰 산업혁명이죠. 에너지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움직이면서 철도가 만들어지죠. 철도가. 그죠?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를 하나로 어울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죠? 전 세계가 이제 다 다닐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말 타고 배 타고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철도가 놓여지면서 어떻게 돼요? 가상의 네트워크, 물리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게 산업혁명입니다. 이제 공간의 측면에서 보면 농업혁명은 한 군데 정착을 하게 되고, 산업혁명은 그런 정착했던 사람들끼리 물리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되면서 다 서로 연결해서 다닐 수 있게 되는, 말하자면 이제 글로벌화가 되는 거죠. 물리적 글로벌화. 이게 되는 거고. 세 번째, 정보혁명은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물리적으로 세계가 연결되는 거 플러스 뭐예요? 가상의 세계가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가 1초도 안 돼서 볼 수 있죠. 다 확인이 되잖아요. 미국에 누가 뭐 어떻게 바뀌었더라.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이 돼요.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미국에 가려면은 몇 박 며칠이 걸렸죠. 한 달 걸리기도 하고 막. 우리가 만든 에너지를 만들어서 타고 하는 이런 걸 철도나 배를 이용해서 가더라도 한 달이 넘게 걸렸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세계에서는 모든 게 다 가상으로 연결돼 있어서 빛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이제 혁명 시대가 오는 거면서, 또 한 가지 정보혁명 시대에서의 큰 의미는 모든 물리적인 공간들이, 물리적인 것들이 다 가상으로 들어가죠. 백화점이 있는 게 아니고 쇼핑몰이 형성이 되죠. 물리적인 쇼핑몰이 아니고, 내가 가서 구경하는 쇼핑몰이 아니고, 가상의 인터넷이라는 공간 안에 가상의 건물이 만들어지고, 가상의 정부가 만들어지고, 가상의 클럽이 만들어지고. 그죠? 물리적인 공간에 있던 모든 사물들이 전부 다 가상의 세계로 다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정보혁명 시대죠. 그러니까 정보혁명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모든 물건들이, 모든 사물이 다 가상화돼서 들어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물리적 네트워크가 가상의 네트워크로 다 연결됐다는 측면에서 정보혁명이 혁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유비쿼터스 혁명은 어떤 의미냐? 이제 뒤에 넘어가면 이제 PPT에 넘어가면서 설명이 돼 있을 테지만,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는 이제 신을 의미하는 용어였어요. 신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신은 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거죠. 모든 곳에 존재한다. 그걸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좀 틀리겠구나. 어쨌든 어디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디나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의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제 이거를 여기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이제는 다 컴퓨터화가 되고 지능을 갖게 되고, 그게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모든 사물들이 지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IoT의 의미고. 그죠? Internet of Things.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화 되는 거를 IoT라고 부르죠. 지능화되고 연결되고 하는 거를. 그거에 전초적으로 설명했던 용어가 유비쿼터스예요. 무슨 말이냐? 정보혁명과의 반대 개념입니다. 자, 정보혁명은 모든 사물을 다 전자적으로 변경시켜서 다 가상으로 집어넣었죠. 인터넷 세계라는 가상의 공간으로. 쇼핑몰도 가상의 공간으로 집어넣고. 이제 이걸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과거에는 물건들이 다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움직였다면, 유비쿼터스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가상화가 아니고 다시 그게 바깥으로 나오면서 모든 사물들이 다 인터넷화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가상과 물리적 공간이 이제 허물이 없어지는 개념이죠. 다시. 그럼 내가 돌아다니는 모든 세계가 물리적 세계면서도 가상의 공간하고도 다 연결되고, 그러니까 가상과 물리적 공간이 서로 경계선을 허물어버리는 이제 그런 세대가 유비쿼터스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고 있는 세대죠.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대는 바로 이런 유비쿼터스 시대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지금 10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던 용어들이 뭐냐면 웨어러블 컴퓨팅. 좀 제가 손목시계 차고 있죠? 이런 거라든가. 이거 차면 제 심장 박동수랑 다 연결돼서 체크돼요, 매번. 내가 몇 걸음 걸었는지부터 해서 다 체크됩니다.
이 기계가. 또 웨어러블 컴퓨팅, 그 다음에 노메이티브 컴퓨팅, 뭐 이런 거에서 들고 다니는 컴퓨팅. 이런 것들이에요, 다. 사물 인터넷도 그 중에 하나였고, 센서 기술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